자, 조선의 얼 광화문 오늘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글의 갈래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인데 사실적이면서 역사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제재는 광화문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주제는 광화문이 겪어온 순환의 역사와 그럼 첫 번째 이게 나와야겠죠? 광화문의 순환의 역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원 과정. 복원이 뭐야?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다시 만들어 놓는다 혹은 원래대로 돌이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복원 과정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징으로는 소제목을 설정했다. 그래서 소제목을 설정해서 내용을 전개했고 두 번째는 신문기사와 역사적 자료를 인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학습 포인트는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글은 광화문이 겪어온 순환의 역사와 광화문을 지켜내고자 했었던 여러 언론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이 현재 모습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보며 글을 읽어봅시다. 이런 얘기고요. 제목풀이는 조선의 얼 광화문, 즉 광화문은 우리 조선의 정신이다. 이런 뜻이죠. 광화문이 지닌 역사적인 가치를 집약한 제목입니다. 즉 광화문은 우리 역사에서 단순한 건축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여러 역사적 순환을 거치면서도 조선 왕조의 제일 중요했던 궁궐인 경복궁의 정문으로 우리 조선 민족의 정신을 대표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영혼을 상징했던 존재이기에 조선의 얼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제목이 우리 광화문은 결국 조선의 정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쓰이는 문화재청에서 지었네. 오, 그렇군요. 자, 한번 이제부터 우리 각 소제목별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 일제강점기 광화문이 아픔을 겪다. 이런 뜻이죠. 일단 제목에서 의인법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는 광화문의 순환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해야겠죠. 순환의 역사. 그래서 아픔을 겪다. 즉 순환을 겪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라는 뜻을 간직한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입니다. 자, 그러면 경복궁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이 앞에 남쪽이니까 이쪽에 광화문이 이렇게 있는 거겠지. 괜찮아요? 자, 광화문의 어떤 이름의 의미죠. 그렇죠? 이름의 의미. 여기까지 광화문 이름의 뜻이죠. 자, 갑니다.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으며 태조 이성계죠. 석축을 높게 쌓고 중앙에 홍해문을 터서 문루는 이제 정자를 얹은 궐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화문의 뭡니까? 형식입니다. 자, 광화문의 형식. 그래서 위에는 광화문의 이름의 뜻이고요. 아래는 광화문의 형식인데 자, 뭐라고요? 돌을 높게 쌓고 중앙에 홍해문을 터서 문루를 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 요게 광화문이죠? 지금 여기 이렇게 돌을 이렇게 높게 쌓죠. 돌을 이렇게 여기서 지금 돌을 쌓잖아 아래. 그 다음에 홍해문은 지금 너희들 눈으로 봤을 때 뭐지? 이렇게 빨간색 문이 3개가 있죠? 근데 이 문의 모양이 약간 무지개 같이 위에가 요게 홍해문입니다. 그 다음 위에 보면 되게 정자가 있죠? 광화문이랑 간판이 있고 위에 정자가 있잖아. 이게 바로 뭡니까? 문루입니다. 요게 바로 광화문의 어떤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 형식은 모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광화문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창건 당시 즉 광화문을 지을 때 오문으로 불렸던 광화문이 자 처음에는 오문이라고 불렀나 봐.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426년에 세종 때인데 집현전 학자들이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보여준다는 뜻으로 새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갖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여기 우리 10줄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여기 지금 선생님 봤을 때는 광화문 이름의 유래도 적혀 있지만 광화문 처음에 이름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 광화문의 어떤 형식,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처음에 오문에서 이제는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리해야 돼요. 다음 갑니다. 원래 경복궁은 광화문, 근정정, 사정전, 강령정, 교태전 요걸 다 합쳐서 이제 경복궁이라 그래요. 이 남북으로 일직선에 놓여서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요.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가 광화문이 있고요. 그죠? 이게 광화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근정전이라는 궁전이 있겠고요. 그 다음 사정전이라는 궁전이 있고요. 강령전이라는 궁전이 있고 교태전이라는 궁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관악산이 있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관악산을 이렇게 남쪽으로 관악산을 바라보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바로 근정전 앞에 세우면서, 자, 근정전 앞이면 광화문이고 여기가 근정전이었잖아. 그러면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여기에다 세웠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세웠어요. 그러면은 광화문에 가려서 일제 총독부가 관악산을 못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관악산을 삐딱하게 틀어버렸대요. 오케이? 왜요? 자기 조선 총독부 앞에 광화문이 딱 맞고 있으니까 싫은 거지. 그래서 삐딱하게 틀어서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을 뭐 요렇게 틀어버렸어. 틀어서 여기에 남산이 있나 봐. 이 남산을 광화문이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광화문을 이렇게 지워져야겠죠? 여기 광화문은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맨 앞에 서게 되겠죠. 원래 남산에는 당군을 비롯한 여러 신을 모신 국사당이 있었다. 선생님, 국사당이 뭐예요? 앞에 적혀있죠? 여러 신을 모시는 당입니다. 이 국사당이 있었는데 일제는 이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신사를 건립했다. 그죠? 일제 새끼들이 여기 어디다가요? 어디다가 남산, 여기 남산에다가 여기다 뭘 했다고요? 신사를 건립했대. 이 모든 것이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거다. 뭐가요? 이 모든 것이 뭐에 해당해요? 신사를 건립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신사를 건립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고 일본 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원래 있었던 국사당을 허물고 거기다 뭘 졌다? 신사를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이처럼 광화문은 이름과 달리 순환의 역사를 겪었다. 어떤 순환 역사를 겪었지?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짓고 그 다음에 광화문을 옆으로 틀어버렸죠. 구한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근현대사의 비극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뭐가? 광화문이요. 그래서 광화문이란 이름의 유래와 그 다음 뭡니까? 광화문을 겪은 순환의 역사, 이걸 전체를 얘기한 거죠. 일단 이 문단만 얘기했을 때는 일제 탄압으로 광화문이 겪은 순환이고 이글 전체를 그럼 선생님 좀 더 자세히 보면 광화문 이름의 뜻과 광화문의 형식 즉 모양과 그 다음에 광화문 이름의 유래와 그 다음에 광화문이 일제 탄압으로 겪은 순환을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 부분 요거 좀 잘 천천히 읽고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경복궁은 이거 전체를 경복궁이라 하는데 이렇게 일렬로 돼 있었는데 맨 앞에 광화문이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했다? 광화문과 근정정 사이에다가 총독부를 짓는 바람에 광화문을 틀어버렸다. 그리고 광화문이 바라본 곳은 관악산이 아니라 남산인데 원래 남산에 뭐가 있었다? 국사당이 있었는데 국사당 없애버리고 신사를 지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조선 백성을 일본 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소제목 읽어볼까요? 조선 총독부 새 청사 결국 광화문을 밀어내다. 앞에서 얘기한 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것 같아. 제국주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지 6년째 되던 해, 즉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먹었다라는 건 아는데 몇 월 며칠인지 모르죠? 8월 29일이었네요. 자, 조선 총독부는 새 청사를 짓겠다고 나서서 새 청사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시청?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을 영원히 식민 통치하겠다는 그들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일제가 새 청사의 터로 선택한 곳은 500년 조선 왕조를 호령했던 경복궁 앞뜰입니다. 경복궁 앞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경복궁 앞뜰은 어디와 어디 사이였지? 앞에 페이지에서 나왔는데 광화문과 그 다음에 뭐였죠? 근정전 사이였죠. 그죠? 근정전과 그 다음에 광화문 사이, 요 사이가 바로 뭐였다? 경복궁 앞뜰이고 여기다가 조선 총독부를 지었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1910년 5월 15일 대한매일신보 신문입니다. 신문에 실린 경복궁이 없어지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이전부터 경복궁이 훼손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임금의 어떤 살던 경복궁을 미리미리 훼손시켰다 얘기죠. 1910년 5월 10일 왕실의 사물을 총가던 국내부는 경복궁 내 공원 신축을 위해 정각 4천여 칸을 경매했다. 경매 뭐야? 사람들한테 경복궁을 팔았대. 조선인과 일본인 80명이 참여했고 이 중에 10명에게 그 전각, 그 궁궐의 어떤 누각들이 팔렸다. 이해되십니까? 와 진짜 심하죠? 이 일본 새끼들. 아무튼 그랬다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오른쪽 날개 읽어볼게요. 일제가 새 조선 총독부 청사를 경복궁 앞뜰에 짓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첫 번째 궁궐로 국가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잖아. 여기에 총독부 청사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 조선 왕조의 위엄을 무너뜨리고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이거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됐죠? 다음 가겠습니다. 일제의 총독부 새 청사가 모습을 갖춰갈수록 경복궁은 반대로 점점 더 초라한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그죠? 의인법이죠? 몰골은 우리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일본인이죠. 광화문이 좀 거슬렸겠지. 그죠? 왜? 경복궁의 다른 전각, 궁궐이야 조선 총독부가 앞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 광화문 다음에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무슨 전 이렇게 했으니까 이 뒤에 전들은 조선 총독부 건물 뒤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광화문이 앞에 있어서 짜증났겠지. 그래서 광화문은 조선 총독부 앞을 떡하니 가로막아 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죠. 이해되십니까?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왼쪽에 문제, 일제가 광화문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선 총독부는 일제 조선 지배를 상징하는 건물이죠. 조선 총독부는 광화문이 그 건물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상징성이 두드러지지 않잖아. 그래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광화문을 없앤 겁니다. 이런 거 다 정리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사라지는 한 조선 건축물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한 조선 건축물은 광화문이죠. 그래서 사라지는 광화문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1921년 5월 동아일보는 광화문 사진을 커다랗게 싣고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비판했다는 얘기죠. 총독부 새 청사가 완공될 무렵에 조선 총독부가 광화문을 무너뜨릴 계획이었대. 와우.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들아 잘 봐야 돼.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 광화문은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아직 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계획은 이 광화문을 뭐 하는 거야? 부셔버리려 했던 거야. 그죠? 부셔버려. 근데 분명히 어떤 사연에서인지 이게 무산돼서 이렇게 틀었나 보지. 그지? 선생님 이거 틀은 거 어디 나왔어요? 첫 번째 쪽에 나왔죠? 광화문이 틀었다고. 오케이? 어디요? 여기에 있잖아. 어디지? 여기 삐딱하게 광화문을 비틀었다. 이런 부분 있죠? 그래서 자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비틀 생각하지 않고 광화문을 부시려고 했대요. 그걸 동아일보가 신문을 통해 폭로했죠. 총독부 새 청사가 완공된 무렵에 그죠? 그런 내용이었죠. 대한매일신보도 1922년 10월 5일 광화문의 보존 문제에 관한 기사를 실어 이 문제를 다뤘다. 이 문제 뭡니까? 총독부가 광화문을 부시겠다는 문제죠. 이렇게 광화문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돌자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제 광화문 철거 계획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자, 예상치 못한 여론에 밀려설까요?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적고 대신 광화문의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틀어버린 거죠. 오케이? 여론의 힘이 그저 일제의 어떤 결정을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1923년 10월 광화문 앞 양측에서 수문장 노릇을 하던 해태 석상 두 점이 먼저 철거됐다. 너희들 해태 알아요? 그 호랑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동물인데 보통 궁전 대문 양 옆에 대문 그 양 옆에 이렇게 보통 장식품으로 놨거든. 그리고 이제 뭐 귀신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또 막 물리치기 위해서도 놨는데 이 해태를 먼저 철거했대. 이걸 철거하고 나서 이제 광화문을 트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다음 갑니다. 조선일보는 1925년 10월 26일. 자, 날짜가 나오니까 자꾸 날짜에다가 체크하고 이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한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슬픈 고별사를 실었대. 여기서 말한 나는 누구야? 저 갑니다. 이 나는 광화문이죠. 이는 광화문 철거를 눈앞에 둔 조선 백성의 암담하고 슬픈 심정을 광화문 스스로의 입을 빌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 백성들이 슬퍼야 되잖아. 광화문은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광화문이 저는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의인법을 통해서 자기가 떠나는 슬픔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참고자를 보면 나는 갑니다 라는 게 있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짝 읽어볼까? 광화문이 헐린다. 역사도 많고 풍파, 사건도 많고 조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느낌도 많은 광화문이 헐린다. 이 헐린다는 소문이 한번 세상에 전파되자 세상 사람 모두 광화문을 생각하고 한숨 쉰다. 뭐야? 아쉬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광화문 자신은 무엇을 지금 묵묵히 생각하는가? 광화문, 나의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의 귀에 익은 이름입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나는 광화문이에요. 나는 춘풍추우 수백 성상에 가진 환난과 고통을 다 겪고 이제는 마지막 운명, 무너지는 운명까지 당하게 된 옛날의 정문입니다. 중략.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던 광화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뵈고 귀양살이하러 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독부 새집 앞에 있어 눈총을 맞아가며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구석 그늘에 가서 여생을 보내는 게 편한 이입니다. 이거는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광화문을 틀 때 이렇게 옆으로 틀었을 때 어떤 그때 쓴 거죠. 봄바람, 가을비 수백 년 동안 옛 궁궐 앞을 지키던 이 저 광화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웠고 이제 갈 길로 갑니다 해서 광화문을 화자로 말해서 이제 표현한 거죠. 자, 1920년 7월 22일에 광화문이 드디어 철거 작업합니다. 철거를 한 다음에 옆에다 다시 세우는 거죠.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니라 건춘문, 경복궁의 동쪽 문 옆으로 옮기는 걸 해도 본래의 자리를 뜨는 순간 그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되죠. 당연하죠. 철거 작업이 시작된 뒤인 1926년 8월 29일 동아일보는 광화문 해체 수일 전에 착수란 제목으로 기사에 실었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이전 옮기는 공사가 수일 전에 해체 공사에 착수했는데 일은 미야카와쿠미 회사에서 54,800원에 맡겼고 공사는 1년 안에 끝날 예정이다. 그래서 결국 광화문은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언론 보도죠. 어렵지 않죠? 자, 다만 그 광화문을 위하여 아까워하고 못 잊을 뿐이다. 동아일보는 그보다 며칠 앞서 헐려짓는 광화문이란 제목의 고별사를 실었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일단 헐어야 돼. 그 다음 또다시 지어야 되는 거죠. 글 쓴 사람은 당시 문화부 기자였던 서리식이었는데 고별 내용은 참으로 구슬프고 참담했대요. 당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대변한 듯 했습니다. 서리식은 우리 민족 혼, 민족 문화가 말살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강한 어조로 힘있게 표현하여 붓으로 일제에 정했다. 즉 기사를 통해 일본한테 저항을 했다 이거죠. 자, 오른쪽 날개 서리식이 붓으로 일제에 저항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붓으로 글을 썼다는 행위를 저항 수단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일제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으고
광화문으로 옮기려 한 것이 민족혼과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별사를 통해 폭로했다는 의미입니다. 서리식은 이 글을 통해 민족혼이 질파핀 데 대한 분노를 드러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서리식이 지은 헐려짓는 광화문 신문 사설이고요. 당연히 저항적이겠죠. 일제의양 광화문 훼손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훼손에 대한 울분과 저항. 자, 광화문을 의인화했대요. 그 다음에 반복과 열거서 때 한번 읽어볼까요?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은 마침내 헐리기 시작한다. 총독부의 청사 때문에 헐리고 또 총독부의 정책 덕택으로 다시 지어진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광화문은 물건이다.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화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밟히면 꾸물거리고 죽이면 소리치는 생물도 아니다. 그냥 건물이다. 광화문의 특성, 의식이 없는 물건이고 말 못하는 물건이라 헐고 부수고 끌고 옮기고 하되 반항도 회피도 기뻐도 서로하지도 않는다. 당연하지, 물건이니까. 다만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땅을 같이 한 조선 백성들이 광화문을 위하여 아까워하고 못이한다. 즉 조선 백성들이 안타까워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감정 느끼지 못하는 광화문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조선 백성을 대조하는 겁니다. 광화문은 아무 감정 못 느끼고 조선 백성들이 슬퍼하는 거죠. 500년 동안 고생을 같이 겪은 조선의 자손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서러워한다 이런 얘기죠. 석공, 광화문을 만들 때 석공, 그 돌을 이렇게 만지던 석공의 망치가 너의 가슴을 두들 때도 너는 아름이 없었겠지. 뭔가 알지 못했겠지. 뚝딱하는 소리 들은 사람의 가슴 아파하며 역군의 연장이 네 허리를 들출 때 너는 괴로움 없었겠지. 하지만 그 우지끈한 소리 들은 사람은 허리를 절여야 할 것이다. 그걸 네가 아냐 이 뜻이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석공의 망치입니다. 얘 누굽니까? 이제 광화문을 헐려는 사람. 그래서 다시 옆에다 지으려는 일본 회사 사람이겠죠. 역군의 연장도 마찬가지야. 광화문을 헐고 옆으로 틀어서 다시 지으려는 일본 회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작업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광화문 너는 아무 감정이 없겠지만 그걸 듣는 우리 조선 백성들은 너무 아파할 거다. 네가 혹시 그걸 알겠냐? 이런 뜻입니다. 팔도강산의 석재와 목재와 인재들의 정수, 팔도강산의 나무와 그 다음에 돌과 나무와 사람들의 그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만든 광화문화. 돌덩이 하나 옮기기에 억만 방울의 피가 흘렀고, 맞죠? 백성들이 했으니까. 기와장개 덮기에 억만 죽의 눈물이 흘렀던 우리 광화문화, 즉 우리 백성들의 그 피와 땀으로 만든 광화문화. 이끼가 낀 돌틈에, 청태는 이끼예요. 이 흔적은 뭡니까? 우리 백성들의 피와 땀이겠죠. 우리 백성들의 피와 땀이 남아있고, 풍우, 바람과 그 다음에 비를 맞은 기둥에 그 백성들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면 너는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지. 네 생명이 있지. 오케이? 그리고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너의 일생을 마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광화문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만든 그 모양 그대로 있어야지 광화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광화문이 죽으려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야 돼. 얘들 이유 없이 옮기려고 무너진 게 아니라 광화문이 스스로 무너져야 돼. 누군가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일생을 마친 것이죠. 그래서 네모의 역할은 뭡니까? 네모 역할, 요 네모. 요 네모 역할은 원래 자리 원래 모양을 유지하여 진정으로 광화문의 정체성 생명력을 지님을 역사한다. 즉 원래 자리 원래 모양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유사한 문장을 반복 사용했죠. 그지? 뭐뭐 했으며 뭐뭐져야 뭐뭐하며 뭐뭐져야 뭐뭐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광화문 이전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견해를 썼죠. 풍우 500년, 고생 500년 동안에 충신도 지나가고 역적, 간신들도 지나가고 수구당, 아주 보수파도 지나가고 진보당도 지나가던 광화문화, 평화의 사자도 지나고 살벌한 총과 칼도 지나고 일로의 사절도 지나고, 일로의 사절 뭡니까? 일본과 러시아의 어떤 사절단도 지나고 원나라 청나라의 국빈들도 지나던 우리의 광화문화, 즉 왜?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을 통해서 경복궁을 들어가서 임금을 만났겠지.
그들을 맡고 그들을 보냄이 너의 역할이고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가리킴이 너의 천명이라면 너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네가 생명이 있어야 말아야 너의 생명이 있고 그 방향 그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너의 일생을 마친 거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도 뭡니까? 광화문의 역할은 뭡니까? 역할은 그 모양을 유지해야 생명을 지키는 거다.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네모칸 친거 두 개 공통점. 요거 정리했죠. 너의 천명과 너의 천직은 이미 없어진 지 어떻게 했다? 오래됐다. 그게 뭡니까? 이제 나라를 뺏겨서 너의 역할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너의 생명과 너의 일생은 지금 헐리는 순간에 옮기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없어지란다. 즉 너의 역사는 너의 역할은 이미 우리가 나라를 뺏김으로써 없어졌지만 이제 너의 생명이 이젠 없어지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역할이 없어진 거와 생명이 없어진 건 다르죠. 오 가엾어라 너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알되 너는 모르니. 왜 몰라? 생명이 없으니까. 모른 너는 모르고 지내려니와 너는 모르고 지내지만 아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라는 거냐. 너무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리식의 고별사에 드러난 당시 민족이 느끼는 고난과 울분입니다. 괜찮습니까? 슬프게 썼죠? 되게 잘 썼네요. 다음 갑니다. 그래서 광화문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역사를 이어간대. 이제 뭔가 좀 광복 후에 다시 광화문을 새로 지었다는 얘기 같은데 봅시다. 1945년 8월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긴 암흑기를 지나 광복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 건물은 중앙청으로 이름만 바뀌어 정부청사로 사용되다가 야 조선 총독부 부셔야지. 이거 일본 애들 그지. 1980년에 보수 작업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관된다. 야 조선 총독부를 왜 박물관을 만드냐? 부셔야지. 자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거한다는 주장과 그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두한다는 주장 대립이죠. 이 주장이 오랜 대립을 빚은 끝에 1995년 조선 총독부 건물은 결국 철거되고요. 경복궁은 일부나마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경복궁 아까 많이 부셨다고 그랬지? 그리고 2006년엔 다시 광화문을 제자리로 복원한 작업이 시작돼서 4년 후 2010년에 드디어 복원된 광화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야 힘들었다. 오래 걸렸다 이거지? 조선 왕조 첫 번째 궁궐인 경복궁 그리고 그 정문인 광화문. 광화문은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을 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비록 경랑 고통의 아주 막 진짜 스펙타클한 근현대사 속에서 많은 순환을 당하며 원래의 목조 건물이 지녔던 품격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광화문은 경복궁의 첫 번째 얼굴이자 맞죠? 대문이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의 서리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듯이 광화문이 헐린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혼이 헐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광화문을 다시 새롭게 바로 세운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사업입니다. 어렵지 않죠? 광화문 어떤 파고와 경랑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숨결은 꼭 이어져야 합니다라고 해서 글쓴이의 견해를 제시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광복 이후 광화문의 복원 과정과 광화문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자, 광화문의 복원 과정입니다. 1995년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고요. 2006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10년도에 완성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한 이유 뭡니까? 역사 바로기 세우기 위해서요. 경복궁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 총독 건물을 부시자.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상징한 건물이라도 그거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반성의 계기로 삼자라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광화문의 의는 뭡니까? 경복궁의 대표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문이고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깜짝 퀴즈요. 일제가 광화문을 철거하기로 한 사실을 처음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다. 맞죠? 우리 광화문 처음 한 것은 처음 헐려진 것은 동아일보에서 했죠. 앞에 있지 않니? 여기요. 동아일보는 광화문의 철거 계획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그죠? 다른 신문 대비
청문회 폭로했다 이거고요. 2번 광화문에 철거를 반대하는 일본인도 있었죠. 일본의 학자들이 반대했죠. 헐려지는 광화문에서 서리식은 광화문을 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인법을 썼고요. 광화문의 복원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6년이고요. 완성한 것은 2010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광화문의 역사를 다음 항목에 따라 여기서 항목은 소제목이겠죠. 광화문의 탄생과 명칭의 유래. 자, 연도별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1395년 태조 때 만들고 1426년 광화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바뀌었다. 원래는 오문이었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광화문의 순환입니다. 조선 총독부를 짓기로 하면서 광화문을 처음에는 부시려 하다가 여론 때문에 옮긴 거죠. 광복 후 광화문의 복원 과정입니다. 1995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이후 그 다음에 2006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복원을 완성했다. 이런 겁니다. 결국 광화문 복원하는 일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뭡니까? 광화문 자체는 조선의 역사와 민족 그 자체를 상징하죠. 따라서 광화문의 복원은 조선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우리 민족의 영혼을 지켜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생각이니까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